여자의 몸, 여자 같아 모른다. 산부인과 전문의 양원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애둘맘 워킹맘 정지민입니다. 네, 오늘도 여자의 몸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미래아이 산부인과의 양원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의 몸, 여자 같아 모른다. 산부인과 전문의 양원규입니다. 네, 여자의 몸, 여자가 더 몰라서 오늘도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네. 네, 두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수 배우러 왔지만 두 수, 네, 알고 가네. 오늘은 근데 3수까지도 할 수 있는. 왜냐면 질문이 제가 3가지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은 자궁경부 고주파, 그리고 원추 절제술, HPV까지 오늘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알아보려고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자궁경부 고주파. 요거 어떨 때 시술하나요? 예, 우리 보통 자궁경부 고주파, 원추 절제술 이렇게 산부인과 가면 네.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궁암 우리가 경부암 그 세포진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국가검진에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때 그 세포진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상담하러 오라고 하죠. 그때부터 무서워요, 사실. 그렇죠. 네.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자궁경부 검사를 하는 곳이 요 입구, 질 안에 있는 요 입구입니다. 요 생리 나오는 입구, 우리 또 아기도 나오는 입구, 요 입구에서 세포진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일단 우리가 산부인과에 와서 상담을 하고 어떤 정밀 검사를 할 것인지, 조직 검사를 할 것인지, 또 바이러스 검사할 건지 해서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되죠. 아, 고주파 치료. 근데 그 고주파 시에는 좀 아프지 않나요? 사람에 따라서 민감도가 틀려요. 어떤 경우는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수면 마취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또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죠. 수면 마취까지 겁이 많고 하시는 분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 본인 아프다면 해야 되겠죠. 뭐. 그렇죠. 시술은 어떤 방법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이 시술은 이제 그 자궁경부가 어떻게 흐르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시면 자궁경부 입구에 검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고주파를 할 건지 원추 절제술을 할 건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입구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궁경부를 이게 이제 자궁경부라고 하는데 요게 정상이에요. 요 정상이고 요게 이제 조금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 요거는 2단계, 3단계 연기암인데 우리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이제 판독이 나옵니다.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또 바이러스와 모든 걸 종합해서 당신은 원추 절제술 하는 게 좋겠다. 고주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결과에 따라서. 그럼 이 시술 후에 질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제 시술을 고주파를 하든 원추 절제술을 하든 그 나는 분비물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술은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이제 고주파 치료를 했을 경우는 이게 이제 고주파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요게 고주파 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앞에 달려서 기계 연결돼서 고주파로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태워주는 거죠. 치료해주는 거군요. 백면 부위를 싹 태워주는 겁니다. 태워주고 원추 절제술은 또 기계는 똑같아요. 단지 앞에 어떤 걸 다느냐, 고주파 팁을 다느냐, 원추 절제술 팁을 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든 전압이나 이런 다 시술은 똑같아요. 단지 원추 절제술은 이렇게 넣어서 삥 돌려주면 이게 원추 모양으로 잘리는 겁니다. 나쁜 병변 부위가. 고주파 치료는 그 나쁜 부위를 이렇게 태우는 거죠. 태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는 거네. 그렇죠. 쭈쭈면서 태우면서 나쁜 세포를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양은 원추 모양으로 약간 태워줍니다. 하지만 그렇구나. 하여튼 전압이나 하는 시술 방법 비슷한데 고주파는 보통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 내지 2단계에서 많이 하고 초반에.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죠. 1단계, 2단계니까. 그러면 이 출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뒤까지 이제 좀 출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출혈은 보통 한 10일 지나야 되거든요. 10일 전까지는 원초 절제술전 네. 고주파든 간에 우리가 오줌물 하듯이 네네네. 냉이 많듯이 맑은 냉이 줄줄 이렇게 라인에 많이 흘러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주경 되면 이제 이 고주파 원리가 이 물이 빠지면서 네. 딱지가 이제 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피가 막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피가 나와요? 예, 노는데 2주 후에? 예, 생리하듯이 많이 녹기 때문에 이제 그때 놀래서 많이 오시죠. 그렇구나. 냄새도 많이 나고 막 딱지가 떨어지면 피가 막 나오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막 이거 왜 이런다, 시술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심지어 병원에 항의한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래서 여자의 몸을 여자가 모른다니까요. 네. 그래서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설명을 해도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저희 병원 같은 아예 쪽지를 2주 뒤에 치료 많이 놓으면 딱 찍어놓고 환자분 드립니다. 예, 그냥.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질 분비물도 좀 많이 나올 거고 2주 뒤에는 출혈도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시술 후에 완전히 아무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진을 이제 좀 다시 설명드리면 네. 이게 얼마나 흐렸습니까 이게. 네네. 이 부부 관계에도 피가 나고 이게 또 막 그 생리할 때도 이게 흐려서 피가 그렇겠네요. 나고 예, 네네. 이게 굉장히 좀 넓으신 부위인데 네. 이제 이 부위를 고주파나 원추절제술 하시면 네. 이제 보통 이제 아물면서 2주 뒤에 피가 많이 나고 보통 4주 되면 이랬던 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맨들맨들하게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됐으니까 분비물도 작아지죠 다음에. 그쵸. 질염도 작게 생기고. 저는 그러면 다른 질문 또 드리고 싶은 게 자궁경부 고주파랑 원추 절제술 후에 이 가임기 여성일 경우였을 경우에 자궁경부 무력증이 생길 수 있다는데 요거는 또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네. 인터넷에서 땡땡이 도수한테 너무 많이 물어봐요. 이런 수술 받는다고 다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고주파 치료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네. 또 원추절제를 얼마나 또 깊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술 당시에 그 선생님이 얼마만큼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바깥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부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경부 무릎증이 꼭 생기고 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전문의 선생님하고 잘 의논해서 네. 자기가 병변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다음에 아기 놓는데 크게 지장 없는지 그쵸.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 나는 별 이상 없어요.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윙 돌려갖고 확 다 잘라내고 하지 않거든요. 네네. 우리 아까 기계도 봤지만 이게 막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그런 기계도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보고 배워야지 좀 안심이 되고 또 믿음이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치료 후에 다시 시술 받을 수 있는 그 재발 가능성은 없나요? 보통은 이 고주파 치료하거나 네. 원추절제를 하시면 네.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쵸. 아까 보니까 그래서, 깔끔해졌던데요. 굉장히 네. 깔끔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재발되는 가능성은 뭐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좀 드뭅니다. 드물 정도로 네, 아주 매끈매끈하게 완치율이 다니고. 높네요. 그러면. 그래서 시술하시는 선생님이 네. 또 꼼꼼하게 잘해 주셔야죠. 그쵸. 이게 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네. 단순하지만 이게 원추 모양으로 고주파를 하든 이 원추 기기를 하든 잘 이렇게 어쨌든 예쁘게 잘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자의 몸은 소중하니까 또 여자의 몸도 예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시술 후에 그럼 완전히 다 나은 후에 정기 검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기 검진은 얼마나 있다 또 받으면 네, 좋을까요? 보통 시술 한 달 뒤면 다 아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뭐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상 없으면 뭐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궁경부 HPV. 예. HPV 일단 요거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HPV는 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예, 요게 사실은 그 있어야만이 네네.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조직 검사할 때도 보면 이 HPV 바이러스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나왔다. 네. 이러면 또 자궁 입구도 좀 흐렸다. 네네. 예방적으로도 고주파 치료를 많이 합니다. 예방적으로. 예. 그러면 감염이 되었다고 했을 때 고주파나 원추 절제술을 하면 그냥 그것도 치료가 되는 건가요? 깨끗하게 치료되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자궁경부가 미란점 많이 흐렸다. 네. 또 고위험군도 있다. 바이러스 이런 경우에 이런 내가 외래에서 이제 쉽게 설명이 뭐냐면
이게 막 끓었어. 이게 네네. 피부가 흐렸다. 네네. 지저분하고 이게 하면 얼마나 균이 감염이 잘 그쵸, 됩니까? 이거 깨끗이 탁 고주파처럼 닦고? 밴들밴들 세살에 돋아가면 이게 보호막이 형성되면서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또 자궁 경부 입구가 한번 흐른 거는 네네. 그렇게 밴들하게 재생이 안 돼요. 아. 고주파치로 해야지 깨끗하게 재생되지. 네네네. 아무리 염증약 묻고 이렇게 하긴, 해도 네. 깨끗한 피부 이렇게 보호막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에 그런 걸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네.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게 네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데 네. 굉장히 최선의 치료이기도 하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 자궁경부암 주사를 미리미리 맞아야 된다. 다 처녀 때 맞아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청소년기부터 맞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백신 주사를 그러면 시술하는 때에 그때 맞아도 되나요? 아, 그때 맞아도 되고요. 아, 진짜요? 예, 예. 늦은 게 아니에요? 아, 늦을 때가 빠른 거죠. 아, 여기에서 적용되는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10세에서 12세 때 우리가 국가에서 무료 접종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맞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젊을수록 면역력이 좋아요. 면역 체계가.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맞도록 하고, 네.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성관계 하기 전에 보통 맞으라고 그래요. 이건 사람과 접촉.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주로 이제 사람과 접촉에서 우리가 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맞는 게 좋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맞아라.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뭐 네네. 성관계 뭐 그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애매한 분들이 앉아 뭐 내 50살인데 맞아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55세까지 되어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성관계 하시는 한까지는 네네. 맞는 게 좋죠. 30대든 40대든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아, 그쵸. 시술 후에 소독이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 소독은 몇 번이나 좀 받아야 좋을까요? 사실 이게 하고 나면 분비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쵸. 냄새도 많이 나고 네.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당황들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받는 게 좋아요. 네, 받는 게 일주일에 좋고, 한 번? 예.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이 궁금해 미칩니다. 그쵸. 본인들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쵸, 분비물 많이 나오고 피 나오고 2주 뒤에 피 하니까. 나왔고, 맞아요. 예, 오지 마라 하면 딴 병 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어쨌든 내 몸이 걱정이 궁금하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병원에 일주일마다 오셔서 네. 잘 알고 있나 뭐 확인 정도 그쵸, 제대로 그쵸. 알고 있는지 와서 치료받고 또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그쵸. 예. 오세요, 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시술을 받으면 어쨌든 분비물도 많이 나오고 이물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인가요? 바로 가능할까요,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은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주경이 좀 문제예요. 네네. 이주경에는 출혈도 날 수 있고 또 냄새도 고약하게 납니다. 네. 어떤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한 2주 전으로 해서 한 2주 지나면서 한 일주일 동안은 조금 힘든 시기가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뭐 회사 나가서 생활할 수 없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때는 이제 아니고. 뭐 생리 패드라든지 네네. 라이너 같은 거 꼭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약간 본인이 유지해가면서. 예,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궁경부암 치료나 시술을 받았다. 그때 나중에 혹시 출산할 때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출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출산과는 관계가 네, 없는. 관계 네. 없고 그런 거 한다고 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살짝만 합니다. 고주파 같은 경우는 앞에 살짝만 하거든요. 네네. 또 절제술도 앞에 살짝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백면만 살짝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술한 선생님이 그 필요한 부분만 하고 너무 과도하게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네. 안전하고 그쵸. 자궁경부암도 예방되고 네. 애 놓기 전에 자궁경부암 걸리면 어쩝니까? 안 되죠. 그죠? 애 놓기 전에 그죠? 그렇죠. 여자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자궁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백신과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 이런 시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셨다면 시술 바로 가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더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미래아이 산부인과 여기로 다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실 거죠? 네, 당연히.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산모 아이와 여자의 몸을 사랑하는 미래의 산부인과 양홍구 원장님과 정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